부동산 진검 승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검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임대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구독자분께서 지식산업센터에 임대를 맞추려면 어떤 방법이 좋으냐라는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지식산업센터 임대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목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지식산업센터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임대도 전략적으로 해야 아무래도 남들보다 수월하게 임대를 맞출 수 있겠다라는 취지겠죠. 저는 입버릇처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임대는 분양시부터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말에 모든 게 해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봐요. 철저한 입지 분석과 그리고 공급에 비해서 임대에 들어올 만한 수요가 충분한지, 그런 것까지 미리 꼼꼼히 살펴보는 거죠. 투자는 투자자 자신의 몫입니다. 추천해주는 분양사원이나 공인중개사분, 그런 분들의 말씀은 그저 기본이고요. 그걸 기본 염두에 두시면서 철저한 입지 분석하고 판단은 투자자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지산 임대자라는 방법, 거창합니다. 첫 번째, 임대될 물건을 잡아라. 이거 말이야 방구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임대될 물건을 잡으라는 얘기 자체 거창하죠. 근데 그 임대될 물건이 무엇이냐. 초보자분들이 지산 투자하시면서 분양이 나으냐, 아니면은 기존에 지어진 구축 지산을 임대 맞춰진 거를 잡는 게 낫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첫 번째, 이제 구축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맞춰진 물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첫 번째, 급한 마음에 대부분 이런 물건이 없습니다. 사실 구축 지산에서 임대가 맞춰진 물건이 많다고 한다면은 너도나도 그거 이제 투자하시면 편하겠지만, 나오는 족족 그 지역에서 다 소비돼 버리거나 실제로 개미들한테까지는 오지 않죠. 그래서 주변에 자기가 그 지역에 관심이 있는 지역에 공인중개사분들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연락을 해주시면 그때그때 잡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일단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장점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대가 맞춰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이자를 제외한 매달 따박따박 고정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산은 원칙적으로는 실사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서도 알아요. 임대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 순간부터 임대 사업자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요 굴레에 이제 계약되는 걸 보면은 60%선, 대출이 60%선에 진행이 돼요. 그러면 초도 비용이 많이 들겠죠. 충분한 자금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임차인의 계약 기간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수익률에만 눈이 멀어서, 고정수익에만 눈이 멀어서 그걸 간과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통 지산은 1년 내지 2년, 5년, 10년 이렇게 계약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시설 투자가 많이 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안정적이기 때문에 매물도 잘 안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대부분 고가의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고정수익에 눈이 멀어서 이제 그 물건을 매수했는데 보니까는 계약 만기가 몇 개월 뒤에요. 그렇다면 임차인의 이제 처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임차인이 다시 연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다행이겠으나, 저는 다른 데로 옮겨갈게요 라고 한다면은 그 순간 똑같은 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공실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임대차 기간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출이 이제 80%까지 나오니까 90%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기는 있습니다. 90%까지 신용대출까지, 신용이 엄청 좋으신 분들은 신용대출까지 해서 90%의 임박한 수준까지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다른 담보도 제공하시면서. 근데 그렇게까지는 투자들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80% 이하로 대출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그 구독자분께서 한 분이 이제 상담 전화를 주셨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준공이 다 된 물건인데요.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계약서도 보여주고, 보니까 이제 임대 차임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좀 부담되는 프리미엄까지 붙어 있는 물건이었지만, 수익률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얼마 안 있다가 들어온다는 임차인은 안 들어오고, 다른 물건으로
변심을 해가지고 그 계약을 취소해버렸대요. 그러면 이분은 어때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 아니겠습니까? 말짱 화인 거예요. 지금 공실 때문에 되게 애를 먹고 계십니다.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피할 것인가? 두 가지를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정식적으로 계약금이 들어왔는지, 계약금이 들어왔다면 얼마인지, 뭐 소액, 500, 뭐 200, 뭐 이렇게 가계약금처럼 걸어놨다고 한다면은 프리미엄에서 까준다고 그럴 거예요. 그럼 100%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00만 원 이상의 계약금이 들어온 상황. 그리고 프리미엄에서 어차피 계약금 받았으니까 그 부분은 보통 제하고 달라고 하실 거예요. 그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문제예요. 앞선 사례에서 봤을 때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해버렸다고 한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유권 이전해야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임차인이 잔금을 치를 시점에 들어오겠다고 하고 기본적인 시설을 한다거나 입주를 시작하면 그때 잔금을 치르겠다라고 계약에 특약사항으로 거는 거죠. 그것도 이제 보통 보면은 매도인 측에서 이제 협조를 해줘야겠지만 그것도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 물건을 소개해주는 분, 공인중개사 분이나 분양사원이나 그분들이 만약의 경우 안 들어온다면 뭐 배액배상을 요구를 한다거나 계약금을 조건 없이 반환해준다는 특약을 걸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잔금, 임차인이 들어오는 시기, 입주 시기에 맞춰서 잔금을 맞춰줄게. 근데 대신에 중도금을 넣을게. 중도금을 한번 넣어라. 그래야 서로 공평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순간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100%. 예, 중도금이 들어가는 순간 계약은 이행지체에 빠지는 거예요.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끔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해야 되고, 매수인은 그 매매대금을 줘야 되는 계약관계가 성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1차 계약적인 부분에서도 계약금만 넣는 상황에서도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도금이 들어가 버리는 순간 더 확고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임차인이 안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매도인이야 중도금까지 몰치하고 그래버리면 굉장히 이득이겠죠. 그러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절대 중도금은 넣지 않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중도금까지 넣고 그 다음에 조건 없이 계약 해제라든지 이런 조항이 특약 조항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괜찮겠죠. 중요한 게 원인 무효 특약이 들어간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배상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나 그런 특약이 들어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임대될 물건을 잡아라라고 한다는데 분양 물건을 한번 예를 들게요. 미분양 아파트라도 노열층은 다 사실 차잖아요. 미분양된 물건들은 좀 쉽게 말해서 소위 찌질한 물건들만 남은 쭉쟁이들만 미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1순위 매물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수요 후 용도와 맞는 물건을 잡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입지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드라이브인 시스템이라면 제조와 물류를 특화한 공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 자체가 제조업을 하는 수요가 많고 제조업이나 물류가 좋아하는 입지를 갖췄다고 한다면 당연히 드라이브인 시스템에 들어올 만한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무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대부분 이제 공장이기 때문에 연구나 IT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업종과 사용하는 용도에 맞는 업종들이 많이 분포된 지역, 그 수요가 충족할 만한 물건을 찾아서 분양을 하거나 매수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임대가 용이하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남들보다 싸게 잡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늘 프로모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간단한 산수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남들은 너무 분양가 3억에 다 분양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80% 대출이라고 한다면 3억짜리 물건이면 남들은 6천만 원을 들여서
이 물건을 매수했어요.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80%의 대출 이자를 고스란히 물어가면서 공시를 견뎌야 되는 거죠. 언제 올 줄 모르는. 제일 처음에 그 임대가의 기준은 어디냐? 기본적인 마지노선은 그 대출금 이자보다는 조금 높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좀 이자 내고 남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그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 분양사원들이나 시행사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되게 수익률을 좀 높게 잡기 위해서 시세하고 좀 다른 높은 임대가를 책정을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주변 시세도 좀 알아보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 가격에 맞았을 때 어떤가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분양을 들어가시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온 분양가에 분양받은 사람들의 예라고 한다면 남들보다 프로모션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10% 정도 프로모션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일단 10%, 3억에 10%면은 뭐 3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6천 들어갔는데 난 3천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38은 24, 2억 4천만 원에 대한 이자 평균 하면은 뭐 2억 4천 정도 되면 거의 한 5, 60만 원, 한 5만 원 정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3천만 원이면 평균 한 2년치 관리비하고 이자를 미리 보상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들보다 공실에서 훨씬 자유롭고 여유로울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대가를 조금 더 저렴하게, 남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파격적으로, 일단 공실보다는 고정적으로 관리비하고 대출 이자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조금만 수익, 고정 수익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이미 이제 3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봤기 때문에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그리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굳혀간다면, 시장이 자리를 굳혀간다면 똑같이 시세는 뭐 1년 뒤라든지 뭐 이렇게 똑같이 시세를 맞춰서 간다면은 훨씬 남들보다 용이하다. 그래서 늘 제가 프로모션 물건이 있습니다. 프로모션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생소하신지 연락들이 없으시네요. 프로모션 10%의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뭐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010-3901-8425로 연락을 한번 주세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물건 제가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괜찮은 수익이 나는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상식적인 부분인데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을 조금 다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문의 주시면 뭐 이러한 것들을 다뤄달라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역 분석, 물건을 하나 콕 찍어가지고 이거를 분석해달라 이러시면은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좀 나쁘게 보는 물건이라면 악평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전화번호도 공개하고 있고 관련 종사자들한테 얼마나 많은 욕을 먹겠습니까?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남들보다 싸게 잡아라. 이거 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적기는 망설이지 말고 지금이다. 언젠가. 보면은 늘 그래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집가 오르고 한 2, 3년 후에는 그때가 적기였구나. 대부분 그렇거든요. 저도 후회한 적이 많아요. 저도 이제 같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의 적기는 늘 지금이에요. 늘 지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왕성한 투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